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역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풀어보면서 파생하는 우려의 핵심도 짚어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를 한 바 있는 이영실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 먼저 잠시 보셨는데요. 차장님, 먼저 조례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남 여성단체연합 내부 반응은 어땠는지, 또 사무처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한데요.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네. 여성계에서는 우선은 환영하는 입장일 겁니다. 예. 저희도 예전에 보면 신발 깔창을 사용을 해서 생리대를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2017년도에 식약청 발표로 발암물질 외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생리대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거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안전한 생리대를 보급하면서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다 아마 환영할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요. 또 경남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토론회나 또 공석에서 자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성인지 감수성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에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 재난시, 그다음에 긴급 상황에서 굉장히 부각되는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차순위로 미루지 않고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요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해 볼 때도 굉장히 이번에 경남도 의회에서 미루지 않고 차순위로 또 넘기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조례 제정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 또 이영실 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가 좋아서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각계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 내용 중에 핵심을 짚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핵심 좀 짚어주시죠. 네, 저로서도 이제 여성 기본권과 관련된 이제 생리용품, 사실 이 용어 자체도 보건 이생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청소년 복지법에서 바뀌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서 생리용품으로 저희가 그 용어를 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좀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그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 지급이 아니고 예.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를 하고 있는 이제 상해 11세부터 18세까지 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및 생리컵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 예. 전체적인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좀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례 내에는 이제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또 이렇게 용품 선정 및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생리용품을 구매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조례 시행은 원래 이제 그 공표 후에 바로 시행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봤더니 이제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집행부로 이관이 됩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내일 공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성이면서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 해당하는 도민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도의원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보편적 복지에 이번 조례가 해당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반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 뭐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뭐 반론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고 저희들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복지라는 개념이 시혜적인 어떤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조금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부분은 사실은 취약계층을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그 일상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예.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복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대 안목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권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라는 이 목적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살펴볼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에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예. 의외로 생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생리를 소변처럼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게 생리혈이,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생리대나 생리용품 판매 광고에서 보듯이 파란색 물질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기보다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현상을 오히려 잘 모르셔서 나오는 의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것을 살펴볼 때는 이 생리 문화 그다음에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하기 위한 방향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조례 본회의 통과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이 조례를 만든 게 제가 좀 꽤 오랜 시간 이 조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방금 이제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 없는 거다. 생리라는 거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이다라는 걸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좀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나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막상 만들어지고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하는 의원님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어서 예. 오히려 이 부분들이 통과되기까지 오히려 이 청소년 복지부에서 이렇게 11세부터 18세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범위를 좀 확대해주면 안 되냐라는 예. 의견까지 의원님들이 주셨고 일단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법에 따라서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를 우선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예산입니다, 사실은. 예. 예산이 저희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 거의 이제 150억 정도가 1년에 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이게 법이 바뀌면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한다라고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그러니까 2022년 4월 22일 날 시행을 할 건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니 우리도 미리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이게 설득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아까 예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15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책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추정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 예. 이제 여성 청소년 11세부터 18세까지를 보면은 도가 전체 1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이 지급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13만 8천 원. 그래서 11,500원씩 12개월인데 사실은 그 저소득층 아이한테 11,500원이란 한 달에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낼 때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큰 금액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여가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조금 더 동력을 더 내서 이 부분들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한다면 특히나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데 훨씬 더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법이 시행되면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하면 예. 타 지역에서도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예산이 이제 1년치를 잡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단계별로 하고 시행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고요.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는 없었지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음지에서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경남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예. 저희가 국회에서 생리에 대한 그 응급 그다음에 재난 구호 키트를 만들 때 생리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발의를 하신 국회의원분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생리라고 말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리용품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 조례가 또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인식을 바꿨고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성용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수의 약자를 위한 조례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남 여성단체 연합에서 예의주시하는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조례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입법 예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 제정이 이게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이었지만 예. 이즈음에 환경단체에서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이 서울 지역에도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마는 예.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에 대해서 행정도 그다음에 국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가 돼야지만 조례가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시행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행되는 과정은 사실은 돈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더 선제적으로 이것이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마 이런 마음에서 예. 이런 기자회견도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경남을 제외한 뭐 광주라든지 대구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시행이 좀 더디되거나 미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경남에서는 타 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서 앞으로 조금씩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거버넌스하여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경남 역시 서울과 비슷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영실 의원님의 입장과 시행 의지가 궁금한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전국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게 거의도 이제 저희 정의당 의원님들이십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서울은 딱 이렇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라 그 아동 청소년 법에 그 항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이 그 거의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좀
그 공백기에 이게 시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지자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준비하는 데를 다 이제 서로 소통을 좀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는 전체 한꺼번에 시행하기에 예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단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 예산을 이제 조례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거 시행해야 된다는 거를 본인들도 이게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저희가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챙겨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끝까지 저희 챙겨볼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되면서 각 단체들, 그러니까 특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왔을 때 긴급으로 생리대를 필요로 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지원재단이나 이런 단체에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도 이게 어떻게 이런 긴급시에 할 수 있는 좀 이거를 눈치를 보지 않고 생리물품을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생리를 특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리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남 지역은 좀 더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처장님 이렇게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통과를 같이 찬성을 해주셨던 많은 의원님들이 이영실 의원님 못지않은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단체 영역이나 말씀하셨듯이 뭐 교육청이나 깔창 생리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생리용품이 없어서 학교를 결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성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다 절감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회적으로 이 관심이 일으켜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각적으로 같이 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같이 마음을 모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생리는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마치는지 생리를 하고 있는 여성 저도 스스로 그 가늠을 하기가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라는 것이 꼭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생리 이 용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단체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도 앞으로 이번 조례 시행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쨌든 끝까지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겨봐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건강권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조례는 만들어지기 전에 청소년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탄생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일상이자 기본권,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회와 도행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경남의 양성평등 확산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실 경남도의원,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감사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들이 항상 많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러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LG 헬로비전.